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틱 강의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 19단원이고요. 장문의 이해, 사실 우리 모의고사의 마지막 페이지죠. 복합 지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지문의 유형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순서 배열 장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A가 있으면 B, C, D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때 순서를 좀 잘 맞춰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순서 배열 장문은 첫 번째 단락 그 뒤에 이어질 나머지 세 단락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유형이며, 그래서 43번부터 45번까지 3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순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긴 글 아래서도 막 he, him, his 이런 식으로 각각 이 대명사 같은 것들을 밑줄을 쳐서 지시어나 대명사 밑줄 쳐서 지칭 추론 문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용 일치 판단 등의 문제와 함께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 유형 보니까 3가지 유형 다 나왔죠? 순서, 지칭 추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내용 불일치, 내용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복합 지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순서 문제를 일단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한 문장씩 읽다 보면 시간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속도를 내시면서 순서를 파악하는 동시에 지침 추론 문제를 함께 푸는 게 중요해요. 자, 당연히 일단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맥락이 일치해야죠. 순서는 당연히 같이 생각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푸는 건데, 자, 쌤이 보여줄게요. 자, A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A 읽고 바로 어디 갈까? 혼자 찍지 마시고요. A의 맨 마지막 문장 바로 뒤에 나올 내용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의 A가 아니라 A에서, 물론 그 큰 틀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그 안에서 마지막 문장 바로 뒤에 붙을 내용이 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 읽고 나서 한번 예상이라도 해보시는 게, 그 다음 문장을 예상을 해보시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칭 추론이라고 하는 건 요 중간중간에 1, 2, 3, 4, 5번으로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요한다는 건 그때그때마다 풀어주셔야 돼요. 보일 때마다, 보기 보일 때마다. 자, 내용 일치는 지문의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요 내용을 이해 못하면 내용 일치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조금 읽어보다가 뭐야, 이 내용 내가 전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보기가 한글로 되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면 요런 내용이 나왔구나, 요런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럼 한글을 보고 영어로 찾아가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 빠르게 보기에서 원하는 바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쌤이 이렇게 팁을 남겨뒀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보시면 어떻게 푸는 게 좋은가? 먼저 글을 읽기 전에 문제부터 확인한다. 43, 44, 45번이 순서 문제면 오케이. 그때그때마다 풀어주고 그 안에 지침 추론 오케이. 바로 1, 2, 3, 4, 5번 보기가 있을 때마다 앞뒤 문맥 파악하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킹해서 넣어주시고, 세 번째, 내용 불일치, 일치 문제는 결국 A부터 D까지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정리해서 그 중에서 옳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풀어야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 한 번씩들 해보셨죠? 게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총이 있다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 하지 않으시죠? 우리 어떻게? 총을 갖고 있으면 얘를 언제 사용할지, 어떤 맵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그 게임에 대한 전략을 세우듯이요. 모의고사도 똑같습니다. 전략 세우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만 급하다고 해석하고 생각 안 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내용 불일치, 쌤이 얘기했습니다. 선택지 통해서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순서에 대비한 근거 찾기 기억나세요? 우리 순서 문제 예전에 했었죠? 그 부분의 강의를 참고하고 오시면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주면, 쌤은 이렇죠. 시간의 흐름이 있는가? 공간적인 이동이 있는가? 예를 들면 공간적 이동은 처음 A에서는 숲을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B에서는 궁궐을 얘기해요. 근데 A랑 B, 이 A에 들어갔을 때 A에서는 끝까지 봤을 때 뭐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그러면 여전히도 숲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글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해서 과거가 나왔는데 옛날에라고 과거가 나왔어. 근데 B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 A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시간의 흐름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다 하면 여전히도 과거 얘기로 나오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글 속의 첫 등장인물. 자, 여러분 이거 쌤이 왜 이렇게 체킹했냐면 아니 A에는요 왕만 나왔어요. 근데 B에는 희라고 나오는데 그 희가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먼저 나오겠다 하면 나는 일단 B는 제끼고 C나 D를 살펴보겠죠. 이런 식으로 글 속에 첫 등장인물과 대명사 같은 거 굉장히 지시어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연결하는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순서 문제를 푸시는데. 그래서 순서에 대비한 다양한 근거 찾기를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1, 42보다는 당연히 43, 45번이 조금 더 내용이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일화 형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글이 조금 술술 읽히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화 형식이 자주 등장하기에 시간과 공간을 염두에 두면서 글의 흐름을 빨리 캐치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리 하나만 해볼게요. 자, 단일 지문도 복합 지문도 자, 그 유형이 결국에 5가지 유형이 나올 거죠. 41번부터 45번까지일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쌤이 얘기했죠. 그래서 논리적 전개에 따라 순서가 배열되는 거기 때문에 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내용 일치 불일치 맨 마지막에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의 내용과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세부 내용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시는데 이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당장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 긴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상식이나 내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잘못 해석해서 문제 푸시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답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침 대상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쌤이 어떻게 풀라 그랬죠? A에서 이 중 가리키는 바가 다른 거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풀 수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쌤이 등장인물을 체킹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니, A에, 뭘 해볼까요? 왕이 나왔어요. 근데 B, C, D 쪽을 보니까 A에서는 등장인물이 왕 한 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B, C, D에도 내가 왕 한 명만 나올 것 같지만 당연히 등장인물이 여러 명일 테니까 그럼 남자 혹은 수컷 중에 그 중에서 또 다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상 추론이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지시어나 형용사, 명사의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자,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하죠. 자, 이거 신유형이었죠.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밑줄 친 표현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대개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글에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주제와 연관이 되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 요지는 뭐 요약인 거니까 역시 엑기스만 담았다.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은 주제문이 대부분 글의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그냥 좀 그렇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빈칸 완성은요. 흐름에 맞춰서 알맞은 어휘 고르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 앞뒤 꼼꼼하게 읽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쌤이랑 같이 단일 그리고 복합 지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를 푸실 건데요. 지금 쌤이랑 먼저 풀기 전에 역시나 우리 친구들이 쌤이 기출문제 풀 때 2021년 3월 모평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우리 그 친구들 먼저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체킹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쌤이랑 같이 기출문제로 적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준비한 문제는요, 2021년 3월 43번부터 45번입니다. 장문 추론이고요. 43, 44, 45번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고정되어져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43번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3번은 뭐냐면 자, 주어진 글 A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입니다. 자, 글의 순서 문제는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봤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주어진 글에 A를 읽습니다. 자, 근데 A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다음에 요 바로 뒤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를 우리는 어떻게, 요렇게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를 유추를 해야 됩니다. 예상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B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 C, D를 각각 앞부분과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뭐 시간적인 흐름이나 쌤이랑 같이 공부했던 그 순서를 푸는 방법의 어떤 근거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의 순서 문제가 43번. 그럼 44번은 뭐냐? 자, 지침 추론 문제죠. 지침 추론은 자, 여기 보시면 A, B, C, D 이 중에 하나 봅시다. 어디냐면 이 D를 볼까요? 희가 나옵니다. 그럼 희는 남자겠죠, 그쵸? 동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동물이면 수컷일 거고 사람이면 남자인데 그러면 가리키는 이 지문에서 가리키는 희가 몇 명인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보면 여기 뭐예요? 내용 불일치 문제죠. 내용 불일치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순서와 지침 추론을 함께 푸시고 마지막 이 내용 정리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A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A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 One day. 어느 날, my father hired 3 young men.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3명의 어린 남자, 즉 젊은 남자를 고용했다. 자, 나는 아버지, 동그라미 치죠. 왜? 지침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3명의 젊은 남자. 아, 그럼 총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4명이서 막 즉 A, B, C, D 의 등장인물이 다 같이 한 번에 얘기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A와 B가 얘기하고 A와 C가 얘기하고 A가 D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수월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등장인물에 좀 동그라미를 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단 4명입니다. 아버지가요, 왜 3명의 젊은 남자를 고용했나요? To harvest the crop.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요.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날 마무리예요. 그가 모았습니다. 그들을. 자, 누가 모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모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주어인 my father. 아빠니까 father니까 F로 쓸게요. 자, 아빠. 자, 아버지가 모았습니다. 그들을 이제 모았습니다. gather around. 모았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요. 자,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John,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젊은 남자에게 그가 고용한 첫 번째 젊은 남자가 John이에요. 자, 근데 그 John에게 뭐라 그래요? What do I owe you? 라고 나옵니다. 자, owe는 지불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John, 당신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55 주세요. 55달러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몇 달러를 원해요? 55달러 원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요, 그에게 수표를 써줬어요. 55달러 수표를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이클, 내가 너에게 얼마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가 물었대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 당연히 누구예요? 물음표를 쓰고 있는 우리 아버지, F죠. 그럼 일단 A, B의 우리 아버지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게 누군가요? 두 번째 남자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마이클인데 이 사람도 뭐예요? 존과 똑같은 시간을 일했던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럼 당신은 나에게 주면 되는데 몇 달러? 75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똑같은 시간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첫 번째 남자는 55달러 주세요. 두 번째 남자는 75달러 주세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든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 마이클에게 아버지가 수표를 써주겠죠.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쌤 예상했어요. 그럼 들어가 봅니다. 자, 보시면 다시 나의 아버지가 놀랐다가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놀랄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포인트는 없었거든요. 자, 여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C를 볼게요. 그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ask for라니까 요청을 한 거죠. 뭐를? clarification. 여러분, clarification이 뭐냐면요. 해명입니다. 즉, 그 해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놀라서. 그럼 여기서 그 해명을 바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주어니까 아빠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A, B, C는 다 fath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4번도 함께 같이 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남자래요. 세 번째 남자? 아직 두 번째 남자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쌤은 일단 B는 제외하고 C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버지가 그런 뒤에 아버지가 늦게 바라봅니다. 세 명의 젊은 남자를 바라본대요. 자, 근데 그 젊은 남자가 어떤 젊은 남자냐면 자, 말문이 막힌 젊은 남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의 행동에 의해서. 아니, 나의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지금 말문이 막혔죠? 말문이 막히게 만든 아버지의 행동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요 앞에 나와야겠죠. 이 앞에, 요 C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말문이 막힌 아버지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또 C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뒤로 가야죠. 뒤로 갑시다. 자, 보시면 with a look of surprise 약간 놀라면서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how do you figure that Michael? 마이클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A 다음에 D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니? 마이클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수치가 나왔죠? 그럼 이게 뭐예요? 70 몇 달러였죠? 75달러였나요? 자, 여기 보시면 몇 달러? 75달러, 55달러, 여기는 몇 달러? 75달러. 75달러 맞네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왜 이 수치가 나왔니? 그랬더니 저는 부과한 거예요. 즉 이제 청구한 거예요. 자, 이 시간부터 from A to B처럼 from A until B입니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예요. 그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직장으로 운전을 하러 가는 그 시간부터 즉 우리가 출근을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하면 9 to 6잖아요. 그럼 내가 출근을 9시에 하면 사실 출근을 하기 전에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장으로 가는 시간. 그럼 쌤이 여기 마더텅에 오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9시부터 6시인데 나는 8시부터 잡은 거죠. 그리고 몇 시까지 잡았냐면 언제까지? I get back home. 내가 집으로 갈 때까지. 그럼 내가 앞에 9시를 8시로 6시를 7시로. 그래서 8시부터 7시까지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더해서 뭐 더했냐면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유비와 그리고 뭐예요? 식비까지 내가 지금 부과를 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청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식비요. 비록 우리가 그 음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죠. 아니, 식비를 그러니까 즉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도 식비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 맞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씨, 알겠습니다. 하면서 써줍니다. 그에게 수표를 써줍니다. 75달러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또 줍니다. 자, 그가
그가 뭐 했어요? 요청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그가 요청했다. 자, 그럼 볼게요. 쓰는데 누가 써요? 아버지가 쓰죠. 자, 아버지가 써줍니다. 그에게는 마이클에게 수표를 써줍니다. 어떤 수표예요? $75 수표를. 근데 그 수표가 어떤 수표에 이렇게 묶이는 거죠. 문장 구조로. 그래서 그가 요청한 $75 이게 되는 거니까 그가 요청하면 누가 요청한 거죠? 여기 마이클이네요. 오케이. 그럼 나는 44번의 정답은 고를 수 있었겠죠. 마이클이 돼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끝입니까? How about you? 그래서 나탄 너는 어떤데? 라고 물어봤더니 자, 당신은 제게 $38가 다갈이네요. 그리고 50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나탄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남자까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또 궁금해요. 아니, 다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왜 얘는 또 38.5, 50센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B를 한번 가볼게요. 왜? 다시금 우리 아빠가 놀랬거든요. 한 명은 너무 높게 부르고 한 명은 또 너무 낮게 부르니까. 그래서 여기 B로 갑니다. 그럼 나는 D 다음에 B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우리가 D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벌써 정답이 한 4번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정답은 5번이었죠. 그쵸? 여기 있는 건 다 아버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D도 아빠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마이클이었죠. 자, 그럼 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요청한 거죠. 좀 해명을 좀 해줘봐. 아니, 왜 이렇게 돈이 좀 적게 나왔어? 그리고 How did you arrive at that figure? 어떻게 그 수치가 나왔니? 라고 세 번째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두 남자처럼 고용이 된 거거든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러더니 나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didn't charge you. 제가 당신에게 청구하진 않았어요. 뭐를? 점심시간은 청구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뺀 거죠. 9시부터 6시면은 12시가 점심시간이면 12시에서 1시까지는 그거는 돈을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왜? 뭐 때문에? 당신의 와이프가, 사장님 와이프가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유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한 명만 운전을 하는 거니까, 자기는 주유비가 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일했던 시간은 결국 나의 지불을 얼만큼으로 가져와요? 이 금액으로 가져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의 아버지가요, 그에게, 즉, 세 번째 남자에게 뭐예요? wrote out, 써준 겁니다. 수표를 역시 써줬는데, 얼마나? $100. $100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C로 갑니다. 왜요? 쌤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의 놀랄만한 행동. 그게 바로 윗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답도 어떻게 해요? D, B, C. 오케이. 4번, 5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버지의 그 행동에 말문이 막힌 3명의 남자를 아버지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들이 어떻게 약간 당황스러워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다른 돈에 의해서. 그렇죠? 다른 돈으로 당황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돈을 줍니다. 그의 가치에 맞게 돈을 준다는 거죠. 자, where I come from. 자,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우리는 부른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equal pay, 어떤 정당한 페이라고 부른다. 동등한 페이라고 부른다. 뭐에 대한? 동등한 가치에 대한 동등한 페이라고 불러요. 자, 그가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서 누굴 바라봤냐면 look at, 누굴 봤냐면 3명의 젊은 남자를 바라보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가 되겠죠. 그쵸? 아빠가 좀 자비롭게 3명의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아빠가 했던 그 아빠만의 스타일로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한 사람 안에 있는 가치가 결국 뭐를 만들어요?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만든다 하면서 끝나는 거죠. 결국 3명의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 그 적은 금액을 가장 적은 금액을 불렀는데 적은 금액을 불렀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clarification 자체가 이 사람을 감동시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의 그 가치에 맞게 $100를 주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 머리 씨가 누구냐면 아빠거든요. 아빠가 농작물 수확 위해서 젊은이 고용했어요. 자, 마이클은 존보다 더 많은 품삯을 요구했죠. 그죠? 이 친구보다 55달러, 75달러. 맞죠? 자, 나타는 점심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제공받았죠. 3번이 틀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수표적인 X를 보고 약간 어리둥절했죠. Be wider. 그리고 마이클은 일터로 가는 시간을 품삯 계산에 포함을 했죠.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자, 43번부터 45번 장문 추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인 빈칸 추론이라던가 문장 삽입이라던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장문 추론을 하시는데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 하시면 어쨌든 너무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점수가 높여지지 않을까. 원래 이 뒤에 있는 장문 추론이 좀 쉽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은 잘 보지 못하고 막 찍고 끝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자, 1번부터 4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풀다가도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 배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 쌤이 얘기했다시피 장문 추론이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은 맨 마지막에 푸는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 친구들 모든 각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쌤이랑은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